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입니다. 최근에 미국 테크 탑10 ETF가 최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재 상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한 미국 테크 탑10 ETF인데요. 그동안 잘 버티고 있었는데 뒤늦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ETF는 최저점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이번 조정장에서 최고점에서 바닥까지는 37%가 하락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나스닥100 ETF와 반도체 ETF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마도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심란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더불어서 미국 테크 탑10 ETF의 경우에는 환 노출형 ETF이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다시 하락을 시작했죠. 11%가 하락하는 바람에 ETF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 큰 영향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가도 하락을 하는데 환율까지 하락을 해서 하락의 폭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ETF는 10개의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가중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4개의 기업의 변화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요. 현재 대상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그리고 아마존닷컴이 ETF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하위에 편입 종목들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리밸런싱 작업을 통해서 컴캐스트가 편출이 되었고 브로드컴이 새롭게 합류를 한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주요 우량주 집중 투자 ETF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정리해 봤었는데요. 확실히 지금은 기술주 기업들이 많이 하락해 있는 시점이고요. 미국 팡플러스 ETF의 경우에는 환해지형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환 노출형 상품이 미국 테크 탑10 ETF가 싫다고 한다면 기술주 집중 투자형 ETF로 대체할 수가 있는 국내 ETF로는 아직까지는 미국 팡플러스 ETF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브랜드 탑10 ETF는 기술주에 대한 집중 투자보다는 산업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S&P 탑10의 느낌이 강하게 나죠. 오로지 기술주에 대한 집중 투자 ETF인 미국 팡플러스 ETF나 미국 테크 탑10 ETF와는 투자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들의 성향에 달려 있겠죠. 기술주냐, 동일 가중이냐, 시가총액이냐, 그리고 수수료와 거래량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다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만 잘 한다면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PER을 살펴보면 역시 이번 조정장에서 거품이 많이 빠졌는데요. 한참 시장이 상승세를 탔을 때는 평균 PER이 50에서 60배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30배 정도의 PER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의 PER 비율이 20배 정도인 것을 감안하고 최근 30년의 평균이 24.4배인 것을 본다면 초우량주 기업들 역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이번에 잘 내려온 것 같고요. 하지만 초우량주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건 역시도 항상 염두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변동성이 작으면 투자하기에는 더 좋기는 하지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약간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반대로 변동성이 크다면 투자하기에는 더 어렵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보다 높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올해의 흐름만 보면서 미국 테크 탑10 ETF가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것 같다면서 투자하기에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도 좋은 투자를 하기는 힘이 들 겁니다. 상승을 할 때는 더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건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만을 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또 상승장이 오면 뒤늦게 후회를 할 거고요. 이렇게 그때 상황만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좋은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요. 사실 지수 ETF가 아니라 우량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ETF들은 당연히 변동성이 더 클 겁니다. 항상 그런 점을 주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하락장에서 더 많이 하락을 했다고
그것만 보고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수 ETF들로 투자를 해야겠죠.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만 보고 좋다, 좋지 않다를 판단하면서 투자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들이나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장기 투자자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미래를 향한 투자 종목을 선택해야 하고요. 선택을 했다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올해 주식시장만을 보면서 또 역시 투자는 하는 게 아니다. 망하고 싶지 않으면 재테크는 무조건 예적금이나 하라는 등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주변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로 망하는 지름길이죠.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예적금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물가 상승률을 넘어설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자산으로 계속해서 내 자산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하락장만 오면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또 상승장이 오면 그때 살 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서 뒤늦게 후회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소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단단히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왜 이 투자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를 차분하게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